자, 조선일보 살펴봤고요. 근데 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또 터졌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인데요. 일본 신문인데, 여기 보면요. 여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요 제목을요. 요 조국 법무장관, 요거 뭐, 한문이니까 아시죠? 도츠젠노 진임. 갑자기 사임한 건, 소레데모, 그렇다 하더라도, 노꼬루, 그래도 남은, 요건 가다카나로 쿠데타입니다. 그래도 남은 쿠데타, 그 다음에 계엄령 한자 아시죠? 계엄령노 가노세이, 가능성. 제목에서만도 딱 오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조국이 갑자기 사퇴했는데 그래도 남은 쿠데타와 계엄령의 가능성이 있다. 이 제목 자체가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 이게 어제 10월 14일 어제 7시에 나온 뉴스예요. 데일리 신추가 쓴 건데 어제 밤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이게 우리 주요 신문사들이 이걸 받아서 일본에서 이런 신문이 나왔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보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내용이니까 쿠데타, 계엄령 가능성을 얘기하니까 아마 무서워서 못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저는 이걸 보고 안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다루는데요. 좀 더 자세히 이제 소개해드리면요. 조금 올렸어요. 요 제목을 보시면요. 국회가 아닌 거리에서 싸우는데 좌우죠. 좌우가 거리에서 싸우는데 그럴 때 왜 갑자기 사임했냐 이런 얘기인데 이 스즈오키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쓴 건데요. 이 사람이 참고로 이제 스즈오키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니혼 게자이 신문, 그러니까 일본 경제신문 기자하다가 논설위원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연구원을 했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 책들, 국제정치 관련한 책들을 많이 낸 사람입니다. 제가 이분 책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아니, 일본에서는 그래도 신문 기자 출신인데, 우리도 신문 기자 출신으로 왜 각종 책 많이 내는 사람들 있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지한파예요. 한국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취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상황을 이제 말하자면 인터뷰 형식으로 이제 쓴 겁니다. 인터뷰 형식으로 이제 묻고, 왜 조선일보에 보면 이제 최보식이 만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묻고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 신문에서 이제 쓴 건데요. 조금 올려주시죠. 조금 위로요. 잠깐만. 조금만, 조금 더요. 자, 이 시간 관계상 자세히 할 수 있습니까? 네, 조금만. 그리고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쿠데타 됐을까? 이제 쿠데타에 대한 가능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쿠데타라는 단어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쿠데타 됐을까? 진짜 쿠데타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스즈오키라는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뭐라 하냐면, 이제 여기 질문하는 기자는 이제 너무 당황스러워서 쿠데타 됐을까? 그러니까 보수, 지금 우리 대형 집회, 여기에서 맞서서 좌파도 지금 집회를 한다. 그리고 거기에 투입했다 이런 얘기고 지금 검찰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아니라 거리에서 지금 힘겨루기가 됐는데 이게 보면은 대의민주주의가 붕괴했다고 지금 한국에서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 분열이 수습되지 않고 좌파, 우파가 거리에서 승부를 낼 때 쿠데타가 모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네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먼저 경고한 데가 한국경제신문이었대. 저 몰랐는데 저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쿠데타 가능성을 한번 실은 적이 있나 봐요. 예, 그리고 그 사설에서 한국경제신문 사설에서 최고 국론 분열, 국민을 거리로 몰아넣은 정치 누구의 책임인가? 이게 10월 3일 날 한국경제신문에서 사설에서 썼대네. 여기에 보면은 이런 가능성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저는 그거 못 읽었는데 하여튼 그 사설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양쪽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양보 없는 대결에서 정치가 실종되고 국민이 거리에 몰아넣는데 여기에서는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에 조금 더 올려보면요. 아까 거기서요. 잠깐만요. 예. 난 이거 몰랐는데. 예, 기생 데모. 나왔더니 쿠데타. 한국에서 기생 데모가 있었대네. 기생 시위. 기생들까지 나와서 시위를 했다는 거네요. 기생을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가다카나로 썼네요. 그리고 기생들까지 나와서 시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강국구지나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한자 나오죠. 박근혜 대통령 퇴임 요구 데모. 그러니까 촛불 데모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민주주의 정화라고 이제 자기들이 자랑했는데 헛것대기로 다는 자랑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좌파들이 그 항상 뭐 촛불혁명 자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기생들도 나왔구나. 근데 이거는 뭐 일본 기자가 취재한 거니까 지금 뭐 기분은 나쁘지만 뭐 하여튼 그렇게 일본에서는 봤네요. 근데 이 스지오키라는 사람이 분석을 하는데 뭐냐면 영국의 명예혁명이 있고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이게 세계 4대 혁명이 있는데 요거라고 촛불혁명을 이게 세계 4대 혁명이라고 자화자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좌파들이. 근데 그 한국은 성공한 쿠데타가 성공한 나라다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게 첫 번째가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하야 4.19 혁명 이거를 2번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촛불 혁명 때는 촛불혁명이 기생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구나. 조금 올려보면요. 조금 더 올려, 이제 쿠데타 성공, 아까 얘기한 거, 그거 성공한 얘기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올려줘. 4월 혁명. 그러니까 이게 4월 혁명이라는 건 4.19네요. 4.19 뒤에 기생까지 데모에 참석했대네. 촛불혁명 때가 촛불 시위 때가 아니야. 혁명을 붙였네, 촛불에다. 죄송합니다. 여기 그렇게 써가지고 좌파들이 주장한다는 걸 그냥 옮긴 거예요. 4.19 혁명 때 기생들까지 합세할 정도로 사회가 혼란했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때 이제 촛불 집회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제 논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가기 전에는 큰 시위가 있었다는데 데모가 그 데모에 의해서 쿠데타가 성공한 적이 몇 번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지금 또 있다. 왜냐하면 지금 거리가 굉장히 데모가 양쪽이 극도의 혼란 상태다. 이런 걸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 장면에 이걸 일일이 다 소개해드릴 수 없고, 마지막에 이제 끔찍한 얘기를 하는데요. 검찰은 이제 좌익과 싸우는데 군은 왜 방관하느냐 이런 주장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우파 진영에서 윤석열이 좌파들하고 싸우는데 군이 왜 그런 얘기 저도 한 적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총칼 들고 나오라는 얘기 아니라 왜 제대로 얘기 못하냐 별들이 왜 똥별들만 있냐 눈치만 보냐 이런 얘기 했는데 조갑재 선생이 얘기한 것도 여기 달고 있네요. 조갑재 선생 등등 이렇게 얘기했는데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은 이게 이거예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계엄령을 한번 할까 하는 그 문서. 근데 그건 실제로 계엄령에 대비한 아니 그때 그 세월호 사태 때 촛불 그 난동이 너무 엄청나지면 계엄령도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문서가 나왔잖아요. 근데 뭐 계엄령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기무사에서 그런 대비도 문건도 못 만들어? 그런 대비 문건을 만드는 게 기무사예요. 그거 했다고 난리를 쳤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대비한 적이 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계엄령을 문재인 정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쿠데타의 음모로 몰아서 시위가 우파 시위가 사상 최대라고 여기서 분석을 했네요. 이 신문에서. 사상 최대의 시위였다. 10월 3일 시위가. 그런 엄청난 인파가 시위를 한 걸 보면은 그거를 빌미로 해서 계엄령으로 무기로 투입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네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2016년 가을에 박근혜 탄핵 시위가 고조될 때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런 이제 했던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 아직 그때 계엄령이라는 무기를 투입해두면 탄핵도 없었다. 이 아쉬워하는 보수들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무사 사령부를 해체한 것도 이 조직이 계엄령을 검토했다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의심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권을 잡은 좌파들이 우리도 최후의 수단을 생각하자. 이런 것도 당연하다. 이런 얘기. 그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계엄령 문건 나왔다고 난리치면서 의심을 했는데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우리도 최후의 수단을 계엄령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마지막 문장이네요. 마지막 문장이에요. 아니 이건 아니고 아까 맨 마지막 문장. 참 마지막 문장에 이거는 이제 이 저자를 설명하는 거고요. 조금 더 올려주세요. 여기요. 여기서 뭐 여기 이제 기무사령부죠. 해체 한 것도 이 조직이 계엄령을 검토했다고 문재인 정권이 의심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정권을 잡은 좌파들이 우리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후시기와 나이노데스. 후시기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당연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지금은 좌파가 정권을 잡았는데 자기들도 최후의 수단으로 계엄령을 검토하는 것이 후시기와 나이노데스. 이상한 것이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격렬하게 시위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네요. 근데 제목 아까 다시 보면요. 제목 자체가 깜짝 날 거 아닙니까? 야, 어마어마해요. 다시 설명드리면 조국 법무장관의 도추된 진임 갑자기 사임한 것은 소리대모 그런데도 노꼬루 남는 쿠데타 계엄령의 가능성이다. 일어난다고 분석한 게 아니에요. 이 기사는 데일리 신초가 분석한 거는 이 유명한 국제 정치학자 언론인 출신의 인터뷰를 실어서 한국은 계엄령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좌파도 그런 걸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뭐 데일리 신조의 기사 분석 기사지만 인터뷰 기사지만 뭐 조금 싸합니다. 꼭 이게 뭐 100%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한국에서는 몇 번 그게 쿠데타가 성공한 적이 있고 계엄령이 일어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상 최대의 보수 우파의 시위는 이게 심상치 않다.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좌파들도 맞불 시위를 놓는 것도 심상치 않다. 결국 민중들이 폭발하면 좌파들도 계엄령을 만지작거릴 수 있다. 좌파 정부도.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의견 한번 볼까요? 좀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네. 시위에 적극 참여해야겠네. 발리비치님. 네, 그렇죠. 우리의 세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비폭력 시위를. 그래야 문재인 정권도 국민을 무서워하고 이런 폭정을 멈춥니다. 네. 맞습니다. 조국 내려왔으니 모자 쓰세요. 김병호님. 그렇구나. 조국 사퇴할 때까지 머리 지금 저는 또 깎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조금 자랐더라고요, 이게 좀 자라가지고, 이제 또 깎아야지 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임을 해서, 뭐 이제, 본래대로 제가 모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써야 되나? 그건 난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지적해 주시네. 어차피 한 번은 벌어질 일입니다.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시고. 예. 하여튼 공수처 안 됩니다. 공수처 만들면요. 이게 계엄령이나 마찬가지예요, 공수처. 공수처 가지고 다 때려잡는 거예요. 판사고 검사고 그냥 말 안 듣는 신문 기자고 뭐 그냥 다 때려잡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공수처 만들어주면 큰일 납니다. 계엄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우리가 토요일마다 조국 사태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보여줍시다. 네. 삭발이 훨씬 또 세련돼 보인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모자 쓰시라고 그러는 분하고. 하여튼 그건 제가 알아서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